지금부터 부발 서브웨이 브리핑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역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쇼핑의 메카가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수도권 전철 4호선, 5호선이 있는 환승역입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라는 역명이 상당히 길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동력공, 동력문, 동력사, DDP 등으로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안내방송에서는 변경역명 DDP까지 방송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전동차에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만 방송한다고 합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경우 2호선, 4호선 환승과 4호선, 5호선 환승을 위해 만들어진 역이며 특히 4호선, 5호선은 이 역이 유일한 환승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서울운동장역이었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원래 역명이 서울운동장이었습니다. 1983년에서 1985년까지 2호선, 4호선이 개통하며 1976년 2호선 계획 당시에는 2호선 본선의 이명인 을지로 순환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을지로 4가역에 이은 을지로 6가역이었으나 개통 직전 1983년에 역명을 서울운동장역으로 바꿔 개통하였습니다. 4호선의 경우 시 운전 기간과 개통 극 초창기에는 서울운동장 역명을 사용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역명이 바뀌게 됩니다. 1985년에서 2009년 당시 1984년 잠실 종합운동장이 완공되고 난 후 이와 구별하기 위해 1985년 10월에 동대문 운동장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 역명위원회에서 동대문 운동장 철거에 따라 2009년 10월 29일에 역명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12월부터 역명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역문 약칭인 DDP가 변경명으로 붙었습니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전태일이 분신한 평화시장이 인접하다는 것을 근거로 전태일역으로 역명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예산 등 문제가 상당하여 서울지명위원회에서는 개명에 난색을 표하며 현재 역명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와 DDP가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주변 정보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의 의류 쇼핑 메카,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와 DDP,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위치해 있으며 2008년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앤 파크를 짓기 위해 동대문 운동장과 동대문 야구장을 철거하여 철거가 완료되고 공사에 돌입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1일에 완공되어 디자인 플라자에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5호선 출구인 6, 7번은 다소 낙후된 구시가지로 공구상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5호선 승하 차량은 이쪽 출구로만 짓게 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승하 차객이 매우 낮습니다. 5호선 출구 인근인 중구 오장도 일대에는 한국전쟁 및 남북 분단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직접 운행하는 냉면집들이 많습니다. 5번 출구로 나오면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관련 점포들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 음식점도 많고 보드카나 러시아식 빵, 소시지, 요구르트 등을 파는 소매점들도 많습니다. 한로 수교 이후 의료 관련 업종을 종사하는 러시아인들이 처음에 이곳에서 거리를 이루었고 이후 중앙아시아와 몽골계인들이 거리를 채웠다고 합니다. 12번 출구에는 중앙아시아 거리라는 이름의 골목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슬라브어 간판과 중앙아시아 특유의 화덕, 빵집과 카페, 가게를 볼 수 있으며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으로는 메가박스 동대문점이 역 앞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며 메가박스 초기 점포 중 하나일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점포라고 합니다. 13번, 14번 출구 굿모닝시티 9층, 10층에 있습니다. 특히 메가박스 동대문점은 대한민국 오타쿠들의 성지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션 상권이 발달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까요? 유동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9월 시간대별 이용인원 데이터를 통해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승하차 인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7시에서 9시에 하차 인원이 많고 17시에서 19시에 승차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수도권 지하철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요일은 공통적으로 목요일입니다. 2022년 1월에서 8월 동안 월별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평균 24,536명, 25,347명, 5,052명이 승하차하며 4호선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트리플 역세권 동력사 주변에는 밀리오레, 두타, APM 등 패션 쇼핑센터가 들어오면서 쇼핑 및 패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4번 출구가 메인 상권으로 쇼핑몰이 밀집해 있으며 12번 출구 쪽에는 중앙아시아길 몽골타운이 있습니다.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자리를 잡아서 음식점이 많은 동대문에는 어떤 맛집이 있을까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은 스타사마라시티 우즈베키스탄 음식점입니다. 메뉴로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메뉴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양배추 고기말이, 우즈벡식 구수, 닭고기 스프 등 우즈벡식 요리들이 많이 있으며 반찬으로 당근김치가 나옵니다. 유튜버 곽튜브님이 추천한 가게이기도 하며 새로운 요리를 처음 해보고 싶으시거나 우즈베키스탄식 음식이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두 번째는 파르툰의 러시아 식당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메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슈르파, 살랑가, 보로시, 샤실릭 등 러시아식 음식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우즈벡식 음식들과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며 파르툰의 식당의 경우 많은 방송에 나올 만큼 유명한 맛집이라고 합니다. 보르시의 경우 소고기와 비트로 곡물을 낸 스프로 샤워크림이 뿌려져 있어 새콤함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합니다. 샤실력 또한 일반적인 양고기보다 진하고 바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이 가게 또한 당근김치를 반찬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러시아식 음식을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울란바타르 몽골 식당입니다. 앞서 보여준 러시아, 우즈벡은 서로 비슷한 느낌이 있었으나 몽골 식당의 경우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울란바타르 식당은 몽골 구내식당 같은 느낌을 주었으며 대량으로 만들어 주문하면 바로 내어지는 형식입니다. 몽골식 음식은 어떨지 궁금하다면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저희 브랜드 발전소의 매체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된 매체와 해당 광고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성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오픈한 뮤지컬 마틸다 디포스테이션 광고 사례입니다. 두 번째 감면산장 살인사건 연극 디포스테이션 광고 사례입니다. 세 번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저소득층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지원 캠페인 디포스테이션 광고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마켓 경기 30% 할인 캠페인 조명 광고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던제나 파이터 게임 조명 광고 사례입니다. 의류 쇼핑의 메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정보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부발 서브웨이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